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흔들림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마지막에 결국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9월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물가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지난달 물가처럼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의미를 참 찾기가 힘들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상승으로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0.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브로드콤이 3.7% 상승했고요. 온세미컨덕터가 7.3% 급등했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4.3%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가 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 중에서는 마라톤 오일이 5% 강세를 나타냈고, 대본 에너지가 5.9% 상승했고요. 탐사기구 업체인, 탐사업체인 헬스가 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체인 솔리드 파워가 3.4%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스펜 테크놀로지가 4.5% 상승.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업체인 쇼올스 테크놀로지가 7.4%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도 3.8% 상승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5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지난주보다 2천 건을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인 26만 4천 건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9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서 계속 금리 인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하락 압력 줄 금리 수준까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까지는 약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 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린 뒤 내년에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것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준금리를 3%보다 약간 더 높게 인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인상 후 금리 인하보다는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월가가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연준의 패드풋을 시장은 믿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상반기 중 금리 인하로 돌아섰는데 지금 배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금리 인하 전환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시장은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UBS 측에서는 지금 최근에 유가 낙폭이 좀 컸지만은 연말까지 유가는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세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가 재차 부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2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3년도 중반까지는 고유가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뉴욕 증시 관련해서 분석하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이 살짝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금 랠리가 이어온 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유지라든가 아니면 네. 내년에 인하라든가 그거에 좀 배팅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아까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제가 여기서 발언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은 시장은 무시하면서
상승,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연은 총재들 발언부터 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죠. 9월에 어떻게 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까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75bp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라든가 캔서스시티 연은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들도 어느 정도는 75bp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계속해서 강경한 금리 인상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월 달에 좀 어떻게 될지 다시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연은 총재들이 공격적인 발언을 내놨으면 연말이 좀 금리 인상의 정점론이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조금은 불투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월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얘기를 하지만은 내년에도 소폭적인 금리 인상은 올해만큼은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하겠지만은 소폭 금리 인상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시장은 대신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소폭 인상 후에 결국에는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에 좀 배팅을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가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좀 과소평가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좀 멘트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의견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면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나중에 결국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1987년도라든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때 그때도 결국에는 연준이 좀 패드풋을 했거든요. 네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월가에서는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너무 이런 기대감은 너무 성급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전에도 계속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확실히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이쪽으로 보면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한 것 같아요? 예.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아직까지 노동시장 견조하다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크게 하회했어요. 신규,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인력을 원하는 기업 측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노동시장 아직까지 고용시장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동시장 지표들이 몇 가지 좀 나올 때 약간 서서히 식어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예전에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3주 만에 지금 다시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또 다시 계속적으로 고용시장이 강하게 유지가 될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조금 지표들을 좀, 청구 건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번 주에는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 조금 더 몇 주간 지켜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 주택 매매도 좀 계속 감소 중이고, 지난달에 경기 선행 지수도 좀 부진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깔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 지금 주택 시장이 계속적으로 과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주택 시장에 지금 냉각은 연준도 결국엔 좀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역시 주택 시장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 큰 폭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도 몇 가지를 함께 좀 찝어서 또 봐드렸습니다. 유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가가 다시 WTI 기준으로 올랐는데 전문가님이 진짜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UBS 측도 다시 반등 의견 좀 줬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유가? 지금 제가 유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좀 멈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급락은 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90달러 후반대를 나 100달러 정도를 박스권 상단을
당분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하락이 멈춘 만큼 UBS의 의견도 어느 정도 좀 일리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 의견으로 잘 삼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유가가 오르니까 같이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증시에서? 일단은 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에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니까 결국에 네.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췄다고 보면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유가가 상승하면은 뭐 정제 마진도 같이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렇다면 더 이상의 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업종의 일방적인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업종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좀 바닥을 디뎠다, 이런 유가 분석과 함께 좀 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또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개별적인 이런 종목으로 해석을 하나요? 그렇지 뭐 네트워크 업체인데 결국에는 뭐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그 명맥만 유지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물론 S&P 500에 속해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주식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좀 밈주식 같은 경우에 이 베드베스앤비욘드 주가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서 시장에서 살짝 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뭐 하루에도 등락률이 뭐 거의 뭐 50%뭐 이렇게도 뭐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좋아할 수도 있죠. 뭐 우리나라 이렇게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네. 저런 종목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리스크는 감안하고 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이걸로 인해서 뭐 1,400억을 벌었다는 뭐 대학생이 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많이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확실히 밈주식은 이전에도 겪으셨겠지만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좀 어떤 이유일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렇게 뭐 큰 폭의 유입은 아니고 결국에는 좀 빠지니까 또 다시 좀 들어오는 거고 뭐 아주 뭐 많이 팔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수 많이 빠지면은 또 공격적으로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장기 투자자일 수도 있고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즉 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솔직히 뭐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뭐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 부분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낙폭은 좀 크게 나타났지만은 결국에는 조금 되돌려 놓는 모습. 지금 현 상황에서 크게 뭐 많이 빠지기도 힘들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조금 대신 기간 조정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다. 뭐 소폭의 가격 조정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급락보다는 여전히 뭐 시장은 대기 매수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한 뭐 2주 정도는 조금 좀 소폭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 급등을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외국인 수급에 지금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가요? 네, 원달러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원달러 환율 어제 다시 이제 또 10원 급등했죠? 상단 저번에 정고점이 1326원 70전을 곧 터치할 기세인데 어제 1320원 70전으로 마감을 했죠. 맞아요. 네, 이 마감을 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시장 급등을 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정고점인 1326원 70전을 강하게 돌파해서 뚫기 전에는 외국인들은 조금 뭐 그다지 영향에 그다지 크게 미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4분기 초까지는 어느 정도 좀 불안을 예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은 뭐 1,400원대까지 뭐 가더라도 1,400원 때까지 가면은 외국인들은 조금 주춤하겠지만 거기가 또 거기가 또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은 또 다시 충격을 받는 국내 증시를 감안하면은 저가 메리트를 보고 또 사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환율 시장까지 좀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함께 좀 점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오늘이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인데 국내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조용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지수는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역시 뭐 종목별 장세는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 아니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 네. 오늘 공교롭게도 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지수 하락을 반도체 쪽에서 좀 방어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했던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의견 주시면서 지수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국내 시장의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뉴욕 증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연준 인사들의 굉장히 공격적인 멘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또 뉴욕 증시 잭슨홀 미팅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드린 전략들 위주로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